마케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내실 있는 성과 발굴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차관들은 한미일 정상의 강력한 연대 의지와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이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나 차기 한미일 정상회담이 3국 협력 강화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한미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3자 회담만을 위해 별도로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층 강화된 공조 방안들이 도출될 전망입니다. 이 세 차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조에 대응해 3국의 안보 협력을 꾸준하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을 보시면요. 어제 합동참모본부 측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사일을 쏜 곳은 평양 일대인데요. 각각 4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 두 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기종과 같은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5일 만인데요. 이 미국이 북한의 심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화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업 소식으로 가봅니다.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가 오는 9월부터 시멘트 1톤당 가격을 12.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쌍용 C&E와 성신양해가 시멘트 가격을 약 14% 올린다고 밝힌 이후 세 번째로 단행을 했는데요. 앞서서 쌍용 C&E와 성신양해는 시멘트 가격을 1톤당 각각 14.1% 그리고 14.3%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멘트 업계에서는 전기료와 물류비 같이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시멘트 업계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난 5년간 환경 부문의 설비 투자에 약 2조 315억 원을 투입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가격 인상을 늦출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진 시멘트 가격 인상 때문에 레미콘 업계와 건설 업계는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명분 없는 인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업계의 반발에 정부는 시멘트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입장차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에 시멘트를 올리게 되는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 모두 상장사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또 이렇게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성신양해라든지 그 외에도 아세아시멘트 같이 시멘트 전방위로 지금 가격 인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멘트 가격들 외에도 건설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원가 인상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의 연관성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낙농과 유업체들이 올해 우유의 원유 가격을 두고 논의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24일 원유값 인상분을 두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다음번 논의는 27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달 9일부터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원유값 가격 협상에 착수를 했고 어제까지 무려 10차례 정도 걸쳐서 논의를 해왔는데요. 낙농가의 생산비 상승에 따라 올해 원유값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가는 최대한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업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길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협상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원유값이 인상되게 된다면 흰우유의 제품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흰우유가 오르게 된다면 흰우유가 들어가고 있는 모든 식품들의 가격들이 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밀크플레이션 우려감으로 번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유와 관련된 기업들부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두 가지 상장사가 있으니까요. 함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연달아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된 티웨이 항공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올해 2분기 별도 기준으로 매출은 2,86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96억 원을 기록했다고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449억 원, 그리고 1,023억 원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일본과 동남아 노선을 발빠르게 운항을 재개했고요. 또 올해 1분기부터는 지방공항인 청주공항 노선을 통해서 신규 취항 등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여객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실적 증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47석을 가지고 있는 대형기를 세대 도입을 했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이 지난해 말 인천부터 시드니 노선에 신규 취항을 했습니다. 평균 85% 이상의 탑승률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티웨이 항공의 올해 상반기 수송 실적은 약 486만 명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20%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가항공사인 티웨이 항공 역시나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장 또 정규적인 흐름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저가항공사들 최근에 여객 수가 상당 부분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본 노선이나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여객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적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진에어나 에어부산, 제주항공까지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개별 소식 봅니다. 제테마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서 중등증 및 중증 미간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제테마 더 톡신주 100유의 국내 임상 3상 결과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성인 306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앙대병원, 건국대병원, 서울 아산병원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임상 시험 결과 최종적으로 제테마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모두 입증했고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9월에 식약처에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 품목 허가 승인을 목표로 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국내의 허가 진행과는 별도로 브라질을 비롯해서 다수의 현지 파트너사와 체결한 톡신 수출 계약을 기반으로 빠르게 현지 품목 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테마 더 톡신주와 관련된 임상 3상 결과 안전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관련 종목 흐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테마에 대한 정규장 흐름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